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김파고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대주주 과세 3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이 오전 11시에 알려지면서 당 초반 약보합으로 시작했던 코스닥 시장이 해당 뉴스가 알려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오후 2시 55분 현재는 대략 2%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매일경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는 연말에 동학개미들의 과세 회피를 위한 매물 물량이 무려 9조 원이 될 거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연말 대주주 과세 회피 물량이 출회될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은 먼저 연말 9조 원까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매일경제 뉴스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매물이 출회될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를 통해 피해가 클 종목을 예측해 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10월 21일 이익 챙겨 겨울잠 드는 개미들 연말 9조원 매물폭탄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약 8조원에서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이는 매일경제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를 맡겨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 개인이 최대 9조원을 순매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그 이유로는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증시의 수익률이 높고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이 클수록 연말에 순매도 규모가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올해는 올해 초부터 지난 9월까지 시장의 수익률이 10%로 높았고, 개인의 거래대금도 지난해 1000조원 대비해서 같은 기간 3000조원으로 3배나 늘어있는 상태인 데다가 대주주 요건조차 하향된다는 조건을 추가한다면 그 매물대는 9조원에 이를 거라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대주주 요건을 하향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순매도 대금은 클 거라고 내다보았는데요. 결국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하향되든 혹은 지금과 같이 10억으로 유지되더라도 연말에 매도는 나온다는 게 사실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은 매년 연말 되풀이되었는데요. 2016년, 18년, 20년에 변경되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2015년과 17년, 19년에 계속해서 연말에 개인 순매수가 줄어들고 매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래프를 살펴보면 대주주 요건이 하향되기 전해인 2015년 그리고 2017년, 2019년에 12월에는 늘 개인의 순매도가 매우 컸는데요. 매년 12월 개인 투자자들은 2012년 이후에 순매도액을 평균 2조 원 정도로 매도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낸 리포트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10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12월에는 항상 코스피에서는 1조 8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약 3천억에 가까운 물량을 매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연초 대비 시장의 수익률이 플러스고 개인의 거래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말에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의 매물이 출회되어 왔는데, 2020년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3월 이후 급등으로 수익률이 플러스인 상태고, 거래대금은 2019년 대비해서 3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개인의 매물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하향되든 혹은 10억으로 유지되든 개인 투자자의 연말 매도는 10년 동안 늘 발생해왔다는 점에서 하향되지 않더라도 개인의 매물 폭탄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의 매물이 쏟아진다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금융투자의 10월 20일 이재선 연구원의 리포트를 참조해보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개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점검인데요. 먼저 보고서에서 연초 이후에 줄곧 매수세를 강화해왔던 개인이 10월 달에는 1조 원가량 매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개인의 유동성이라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은 50조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순매도로 돌이킨 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이슈가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3월 이후 9월까지 개인들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온 반면에 10월에는 순매도 1조 원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개정안으로 인해서 3억으로 하향된다면 신규 과세 범위 안에 드는 전체 대상자는 6.35만 명에 이릅니다. 올해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인의 순매수가 높았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요한 점은 숫자가 아니라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올해 개정안에 따라 과세 대상자의 보유 주식액이 2019년 15억에서 10억으로 하향될 때는 5조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된다면 무려 41.6조 원이 신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41조 원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과세 회피를 위해 매도할 수 있는 잠재적 매물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코스피에서는 60%에 해당하는 170조 원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50%에 해당하는 70조 원이 신규 과세로 3억 원으로 대주주가 하향될 경우에 새로 세금을 내야 하는 물량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과세 회피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요? 먼저 첫 번째 영향은 개인의 매도세가 커지더라도 지수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게 보고서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개인이 순매도를 하더라도 코스피 주가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10월을 기점으로 연말까지 오히려 모두가 상승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2012년과 15년에는 10월을 기준으로 12월 연말에 하락했지만 2017년, 2019년에는 오히려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순매도가 커지더라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게 보고서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다만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사이즈별로 중소형주는 부진이 공통적으로 관찰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 시장에서 10월 이후에 늘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아웃퍼폼 해왔습니다. 실제로 코스피의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살펴보면 2012년, 15년, 17년, 19년 그리고 현재까지 늘 대형주의 수익률이 중소형주 수익률보다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2017년에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015년과 현재까지를 제외하고는 코스닥의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아웃퍼폼하는 현상이 심했는데, 특히 과세 요건이 크게 강화된 2017년과 19년에는 도드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결론은 개인의 순매수 비중이 높고 YTD 수익률이 높은 업종은 과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가 결론인데요. 코스피에서는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개인의 순매수 비중이 큰 업종은 코스피에서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반도체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에 연초 대비 수익률이 높은 헬스케어와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특히 조심하자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헬스케어 업종이 개인의 순매수 비중이 높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스닥 업종에서 개인의 순매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헬스케어 그리고 IT 하드웨어인데요. 이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은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러면 주린이인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2020년 4분기 10월에서 12월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실적이 개선될 대형주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불안해하지 않고 계좌의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대부분의 주린이들은 보통 계좌에 코스닥 중소형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개선되는지가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결국 올 연말까지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무겁게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버티실 분들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좋아질 업종인지를 꼭 확인하신 뒤에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계좌의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게 두렵고 지금이라도 손해를 더 피하고 싶다면 실적이 개선될 대형주로 피해 있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5G 통신 장비주 언제쯤 반등할까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오늘 5G 통신 장비주가 코스닥 대비해서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G 통신 장비주의 경우 대부분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는 중소형주가 많은데요. 오늘 코스닥에서 5G 통신 장비주가 특별히 더 하락하는 데는 EBS 투자증권의 이왕진 연구원의 KMW 리포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올해 KMW의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부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장사는 이미 끝났고 2021년 2분기까지도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면서 현재 실적에 대한 우려를 키웠는데요. 다만 통신장비사들의 모멘텀은 미국의 통신시장인데, 미국의 통신시장은 아직 업사이드가 남아있고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보고서에서 올해의 실적은 크게 하향될 거지만 연초부터 부품사들이 올라갔던 북미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2021년에 실적이 개선될 기대감은 남아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5G 통신 장비에 2021년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기대감으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아직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요.
5G 통신 장비는 하나의 예일 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커졌을 때 과연 나는 이 주식에 왜 투자를 했고 그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었는지, 그리고 기업의 실적은 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손실이 난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해서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실적이 개선되는 대형주로 연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피하고 싶다면 실적이 개선되는 대형주는 어디가 있을까요? 미래에셋대의 유명한 퀀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영업이익 변화율이 높은 업종은 디스플레이, 증권, IT 가전, 화학, 반도체이며 2021년 변화율이 좋은 업종 역시 화학, IT 가전, 증권, 반도체 등이었습니다. 또한 업종별 이익 개선율이 큰 폭인 업체들은 호텔 레저, 에너지, 디스플레이, 미디어, 반도체를 꼽았는데요.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10월 22일 발간된 퀀트 전략 희소한 스타일 찾기에 미래에셋대우 유명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찾아보면서 어떤 업종의 이익이 개선될지,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형주를 선택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의 대주주 과세 회피 물량이 연말에는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대형주 대비해서 항상 언더퍼폼하는 현상을 보아왔기 때문에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내가 가진 종목들 한 번씩 점검하시면서 과연 내가 이 종목을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계속 보유할 종목인지,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진 않았는지 한 번씩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